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유럽의 가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가전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놀랍게도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가전 전문 컨설턴트 마르코 로시예요. 올해로 45살이 됐네요. 제 이력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피렌체의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거든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술과 공학을 중시했어요. 아버지는 피렌체에서 손꼽히는 기계공학자셨고 어머니는 우피치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완벽주의자이신 아버지는 기계의 작은 나사 하나까지도 직접 점검하시곤 했죠. 마르코, 진정한 예술은 완벽한 기능성에서 나온단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생겼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는 친구들이 절 미스터 디테일이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솔직히 좀 웃기면서도 별명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죠. 제가 가전제품 중에 특히 세탁기에 매료된 건 16살 때였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평소처럼 지하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연구하고 계셨죠. 마르코,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아버지의 부름에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낡은 세탁기가 완전히 분해되어 있었어요. 이게 보이느냐? 이 드럼의 완벽한 곡선을. 아버지는 마치 미켈란젤로의 조각품을 설명하듯 세탁기 부품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모터의 정교한 움직임, 물순환 시스템의 과학적 설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품이란다. 솔직히 아버지의 말이 좀 웃기면서도 공감되지는 않았어요. 세탁기 주제의 조각품은 무슨. 하지만 반복된 아버지의 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기계의 아름다움을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된 걸작품을 본 거죠. 그 후로 저는 완전히 세탁기에 빠져들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세탁기의 역사부터 최신 기술까지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죠. 심지어 주말이면 가전제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새로 나온 세탁기들을 연구했어요. 친구들은 절 세탁기 덕후라고 놀렸지만 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대학에서는 당연히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논문도 차세대 세탁기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였어요. 특히 세탁력은 높이면서도 에너지 소비량은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죠. 제 논문은 그 해의 학과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고 덕분에 밀라노의 유명 가전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제품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회사의 주력 모델에서 심각한 설계 결함을 발견한 거죠. 다른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몇 달이 걸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단 2주 만에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덕분에 세탁기 파트 책임자로 승진했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세탁기 관련 컨설팅을 했고 수많은 특허도 냈죠. 저는 제가 세계 최고의 세탁기 전문가라고 자부했어요. 특히 독일 제품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 제품들은 유럽 제품에 저급한 모방품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아예 아시아 제품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었죠. 하지만 제 오만한 생각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2023년 세계 가전제품 품평회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한국의 세탁기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전통 있는 가전 브랜드들을 제쳤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 세탁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세탁기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 소음 제어, AI 기술 적용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세탁기의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옷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제안하고 세제량까지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이라니.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세탁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죠. 마침 회사에서 아시아 지역 세탁 시장 조사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죠.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왜 하필 한국이냐? 일본이나 독일을 먼저 가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죠. 심지어 어떤 동료는 마르코, 자네 경력에 5점을 남기지 말게라며 만류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20년 넘게 쌓아온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어요.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아버지한테서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내 모습이 말이야. 완벽주의자이신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비행기에서도 계속 한국 세탁기에 대한 자료들을 읽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세탁기 개발 스토리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모방으로 시작했지만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자기만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기술 개발의 방향이었어요. 단순히 성능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했다는 점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곧 제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한국의 세탁기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과 감동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충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것이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삼성전자 디지털 프라자로 향했어요. 세계 1위 세탁기 브랜드의 매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세탁기라고요? 처음 본 세탁기는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세련된 디자인은 기본이고 터치스크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안에 탑재된 기술이었어요. 고객님, 이 모델은 AI가 옷감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드려요. 심지어 세제량까지 자동으로 조절하죠. 매장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20년간 세탁기만 연구해온 제가 이런 기술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직원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세탁기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쯤 세탁이 끝나게 하고 싶으시다면 스마트폰으로 예약 세탁을 하시면 돼요. 세탁이 끝나면 알림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테스트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매장에는 시연용 세탁기가 있었죠. 제가 가져온 특수 섬유 샘플들로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럽의 최고급 세탁기들도 힘들어하는 옷감들을 완벽하게 세탁해냈거든요. 이건 마법이야. 아니 과학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탁기의 진동 제어 기술이었어요. 유럽의 세탁기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탈수 시 어느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있는데 이 세탁기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조용했어요. 이걸 직접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연구소 견학을 요청했죠.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제 열정을 보고 특별히 허가해 주셨어요.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미 5년 후에 나올 제품들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합니다. 연구소장님의 이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울렸어요. 유럽이 현재에 안주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제 노트북을 펼쳤어요. 밀라노 본사에 긴급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키보드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누가 믿어주기나 할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지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고 이대로 가다간 유럽의 세탁기 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더 큰 충격은 바로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이었거든요. 세탁기를 판매하는 방식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것이 유럽과는 차원이 달랐죠.
어느 날, 한 가전 매장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세탁기를 구매하러 오셨는데 매장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할머니의 집 구조까지 물어보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을 추천해 드렸어요. 더 놀라운 건 판매 후 서비스였어요. 배송은 기본이고 설치까지 무료로 해주는 건 물론이었고 심지어 2주 동안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언제든 방문 교육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무료 방문이라니. 이건 정말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예요. 저는 이걸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서 결국 실제로 세탁기를 한 대 구매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됐죠. 제가 한국 세탁기를 직접 구매하면서 겪은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탁기가 배송되기로 한 날, 저는 아침부터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이탈리아에서는 배송 시간을 오전, 오후로만 알려주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나절을 꼬박 기다려야 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날 저녁에 문자가 왔는데 정확히 내일 오후 2시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설마 정확히 2시에 오겠어? 그런데 믿기지 않게도 정확히 2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2시 정각이더라고요. 이 정확성에 첫 번째 감동을 받았죠. 설치 기사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신발을 벗기 전에 특수 덮개를 신으시더니 작업할 공간에 보호 매트부터 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보통은 신발을 신은 채로 그냥 들어와서 바닥이 더러워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고객님, 혹시 세탁기를 놓으실 위치는 정하셨나요? 기사님의 질문에 제가 위치를 가리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레이저 수평계를 꺼내더니 바닥의 기울기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위치는 바닥이 2도 정도 기울어져 있네요. 이대로 설치하면 소음과 진동이 심해질 수 있어서 특수 받침대로 수평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20년간 유럽에서 세탁기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섬세한 설치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은 그냥 놓고 가는 게 전부였죠. 수평이 안 맞으면 고객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어요. 설치 과정은 마치 정밀 시계를 조립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절차가 매뉴얼화되어 있었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가며 진행됐죠. 배수관 연결할 때는 특수 실리콘으로 이중 방수 처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케이블 정리였어요. 전선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특수 보호관에 넣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두면 쥐가 전선을 갉아먹을 위험도 없고 청소하실 때도 편하실 거예요. 이런 세세한 배려에 저는 계속 감동받고 있었죠. 설치가 끝나고 가장 놀라웠던 건 사용법 설명이었어요. 기사님들은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고려해서 모든 걸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단순히 버튼 설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세탁 시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코스는 울 소재용입니다. AI가 자동으로 옷감을 인식해서 최적의 세탁 조건을 맞춰주죠. 실제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기사님이 테스트용 옷감을 넣고 시연을 시작하셨어요. 세탁기가 옷감을 스캔하더니 정말 알아서 최적의 코스를 추천하는 걸 보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더 놀라운 건 스마트폰 연동이었어요. 이렇게 앱을 설치하시면 외출 중에도 세탁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세탁이 끝나면 알림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고는 제 폰에 직접 앱을 설치해 주시고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특히 감동받은 건 문제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만약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리한 매뉴얼까지 주시더라고요. 유럽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야 했는데 이런 친절한 서비스는 처음이었죠. 설치가 완료된 후 기사님들은 주변 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포장재는 물론이고 작업하면서 생긴 먼지 하나까지 깔끔하게 치우셨죠. 떠나시기 전에는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정말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세탁기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사후관리 전화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고려해서 영어가 가능한 상담원을 특별히 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모습에 또 한 번 감동했죠.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들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게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는 무형의 가치까지 함께 전달하는 거였거든요. 유럽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제품의 품질만 강조했는데 한국은 그걸 넘어서 고객 경험 전체를 디자인하고 있었던 거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은 어떨까? 특히 태국이 궁금해졌어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대국이자 소비시장인 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을까?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곳에서는 어떤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궁금함을 못 참은 저는 회사에 추가 조사 보고서를 올리고 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태국에서 제가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방콕의 대형 가전 매장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첫인상부터 충격적이었죠. 매장의 분위기가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열된 제품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디스플레이도 체계가 없었죠. 더 이상했던 건 제품 구성이었어요. 매장마다 중국 제품들이 가득했고 한국 제품들은 구석에 밀려나 있었어요. 가격 정책은 더 이해할 수 없었죠. 품질이 훨씬 뛰어난 한국 제품보다 중국 제품이 더 비싸게 팔리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중국 제품이 많은 거죠? 제가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는 눈치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기 매장 주인이 중국 사람이에요. 다른 매장들도 대부분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다른 매장들도 가보니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한국 제품을 찾으려는 고객들에게 중국 제품이 더 좋다며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습까지 목격했죠. 결정적인 사건은 한 호텔 세탁실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연구 목적으로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태국 아저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전에는 우리도 한국 세탁기를 썼어요. 정말 좋았죠. 고장도 거의 없었고 세탁 품질도 훌륭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 제품으로 다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 뒤로 고장이 끊이질 않아요. 수리비가 세탁기 값을 넘어갈 정도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죠. 태국의 가전제품 유통망이 특정 국가의 자본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닌 의도적인 시장 왜곡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세탁기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에어컨, 냉장고, TV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 시장이 비슷한 상황이었죠. 심지어 일부 대형 호텔과 리조트는 계약 조건의 특정 브랜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다고 해요. 태국의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더 비싼 가격에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한 번은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현지 가정이 한국 세탁기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판매 직원이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거였어요. 이 제품은 AS가 안 돼요.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그 가족은 우연히 한국 세탁기를 써본 친척의 추천으로 왔다면서 꼭 한국 제품을 사겠다고 고집했어요. 그러자 매장 매니저가 나와서 재고가 없다며 노골적으로 거절하더라고요. 제가 10분 전에 진열된 제품을 봤는데 말이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가능한 걸까? 왜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걸까? 답을 찾기 위해 태국 상무부 관계자를 만나보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대신 한 퇴직 공무원을 통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이미 태국의 주요 유통망 대부분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어요.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최근에는 수리점까지 하나둘 특정 국가 자본에 인수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브랜드 제품은 제대로 된 AS를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SNS를 통해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입소문을 타면서 불편을 감수하고도 한국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특히 방콕의 한 세탁소 체인점이 큰 화제가 됐어요. 모든 매장에 한국 세탁기만 사용하면서 프리미엄 한국식 세탁을 내세웠는데 입소문을 타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예약이 꽉 찬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탁소 체인점의 성공 사례는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세탁소들도 하나둘 한국 세탁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옷이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니. 향기가 오래간다. 옷이 덜 손상된다 같은 후기들이 SNS에 넘쳐났어요. 그러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매장들이 노골적인 방해 공작을 시작한 거예요. 한국 세탁기를 쓰는 세탁소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심지어 일부 매장에는 위협적인 경고장까지 보내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오히려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우리도 속지 말자는 운동이 퍼져나갔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방콕의 한 호텔에서 일어났어요. 이 호텔이 모든 세탁시설을 한국 제품으로 교체하고 나서 세탁 관련 고객 불만이 90% 이상 감소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전기세도 30% 가까이 절약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이 호텔업계에 퍼지면서 다른 호텔들도 하나둘 한국 제품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자본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거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리 자본의 힘이 크더라도 결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였죠. 품질과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이 결국 성공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태국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마침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중국 가전회사 관계자들이 찾아와서는 발표를 취소하면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발표 당일 객석은 전 세계에서 온 가전업계 관계자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태국 시장의 불공정 사례들을 설명하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세탁기의 우수성과 중국 자본의 시장 왜곡 실태를 발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런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바이어들이 몰려와서는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의 모든 국가가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좋은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유통망이 장악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베트남의 한 바이어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국 업체 관계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각 국가별로 독립적인 유통망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품질로 승부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할 거예요. 이 제안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여러 국가의 바이어들이 즉석에서 협력을 약속했고 새로운 유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꾸려졌죠.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정부의 태도 변화였어요. 제 발표 내용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태국 정부도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게 된 거죠. 결국 시장 공정화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어요. 로시 박사님의 발표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태국 상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앞으로는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먼저 정부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죠. 조사 결과 수십 개의 유통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한국 제품을 시장에서 배제해온 사실이 드러났어요.
더 놀라운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시작됐죠. 우리가 속았다. 이제는 제품의 진짜 실력으로 평가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호텔업계의 변화도 극적이었어요. 방콕의 5성급 호텔들이 앞다투어 한국 세탁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세탁시설을 한국 제품으로 교체한 한 호텔은 세탁 서비스 만족도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사실 처음에는 위약금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죠. 전기세는 30% 줄었고 고객 만족도는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이 호텔의 시설 관리 책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소 세탁소들의 변화도 눈부셨어요. 한국식 프리미엄 세탁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고 이런 세탁소들은 항상 예약이 가득 찼죠. 심지어 일부 세탁소는 한국에서 직접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을 받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냥 빨래방이 아니라 세탁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옷감에 따라 최적의 세탁 방법을 추천해주고 세탁기의 AI 기능을 활용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죠. 한 세탁소 주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런 변화의 물결은 태국을 넘어 전체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갔어요. 베트남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전제품 시장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비자 보호법을 강화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그들은 더 이상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에너지 효율, 성능, 사후 서비스까지 꼼꼼히 따져보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권을 빼앗겼던 거잖아요. 한 소비자 단체 대표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제가 태국을 떠나기 전날 한 작은 세탁소를 다시 찾았어요.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만 해도 낡은 중국산 세탁기로 겨우 영업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최신 한국 세탁기가 즐비한 현대적인 공간으로 변해 있었죠. 손님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빨래를 맡기는 게 아니라 세탁기의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도 물어보세요. 특히 알러지 케어 코스나 애완동물 털 제거 기능 같은 걸요. 저도 덕분에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죠. 세탁소 주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결국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자본의 힘으로 시장을 왜곡하려 해도 결국은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시장을 바로잡는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밀라노로 돌아가 새로운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단순한 시장 분석이 아닌 기술과 정직이 어떻게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제가 태국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거든요. 시장 조사를 위해 떠났던 출장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게 운명 같아요. 제가 한국 세탁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태국에서 그런 불공정한 현실을 목격하게 된 것도, 그리고 그것이 변화의 시발점이 된 것도 말이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 작은 세탁소 주인의 마지막 말이에요. 로시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불공정한 시장에서 살지 않아도 되겠죠? 이제 저는 유럽의 가전제품 시장도 다시 보게 됐어요. 여기도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불공정한 관행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유럽 전역의 가전제품 시장 실태를 조사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세탁기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문화도 자세히 연구해 보려고 해요. 분명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을 거라 확신하거든요.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세탁기에 집착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세탁기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한 나라의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시장의 공정성이 모두 담겨 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술력과 정직함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요. 태국에서의 경험이 그걸 증명해줬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태국의 그 뜨거웠던 여름날들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